그래서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감정을 제어하는 이유 중에 그렇게 친소나 다른 이유 때문에 상황 파악을 잘못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다른 것은 뭐냐면 그 사물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아내기 위해서 감정을 절제해야 돼요. 이게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지식을 알아낼 때 이미 그 사물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그 사물을 보게 될 거라고요. 이게 선견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선견을 없애기 위해서 감정 제어하는 거예요. 내가 알던 지식이다 하더라도 다시 생각해보고 또 점검하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러면 좀 전에 아까 여쭤봤던 문제인데, 중맥이 그럼 열려나가는 것들은 아까처럼 이렇게 왜곡돼서 느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본인 스스로는 모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시죠. 그럼 누가 어떻게 그러면 그걸 본인이 느끼고 있는 중맥이 이제 열려나가서 나가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검증하거나 또는 봐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그건 이 동양학의 맹점이에요. 아무도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선 절대적으로는 그래요. 아무도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증명해 볼 수 없고, 너도 나도 같이 이 사물처럼 같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봐서는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애매한 부분이긴 하는데, 그렇게 의심에 들어가면 공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자기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 하니까 믿어보고 가는 건데, 이게 자기가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못 느끼냐, 아주 모르냐,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느끼긴 느껴요. 근데 이제 그 느껴지는 게 정확하게 뭐고, 무엇 때문에 내가 느끼는 것을 계속 공부해 가면서 자기가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요. 우선 이제 외부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지침을 받겠죠. 지금쯤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나도 느낀 게 있고, 근데 그 느낀 거와 상대방이 얘기해 주는 걸 서로 비교해 가면서 어떨 때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내가 이런 걸 느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면서 내가 비교 분석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또, 그래서 항상 외부나 스승이나 누군가가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의심해버리면 공부가 안 돼요. 이게 거리 조절이 항상 해야 돼요. 너무 믿으면 종교가 돼버리고, 너무 안 믿으면 더 남이에요. 이 애매한 줄다리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결국은 자기가 공부해야 되거든요. 공부 자기 책임이에요. 스승이 이렇게 끌고 와서 나는 이렇게 망했다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나중에 그렇게 핑계는 어디다 댈 거예요? 이건 법으로 안 돼요. 누가 맞다고 판결 안 해줘요. 결국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죠. 믿은 것도 내 책임이고 안 믿은 것도 내 책임인데,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서 비교해 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성장해 가는 그걸 해야겠죠. 그것도 아까 말한 대로 상황 파악 능력이잖아요. 결국은 내 판단 능력이죠. 내 판단 능력. 판단 능력 기르는 게 공부가 된다고요. 결국 그거밖에 없어요. 도가 이상한 세계가 아니라는 거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한 윤회도 마찬가지로 권력을 왜 가지려고 하는 내가 좋거든요. 누가 시켰다고, 애초에 그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되어 있는 거와 상관없이 나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꼭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이 결정력이요. 이걸 판단하는 것, 이것이 아까 말한 불연속이에요. 이어지는 건 나와 상관없이 이어지거든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끊어낼 수 있는 건, 불연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내 자신밖에 없어요. 내가 해야 돼요, 그건. 그래서 불연속이 있는 거예요. 나의 고유성을 위해서요. 만약에 불연속이 없으면 그냥 나는 이 지구에 종속된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가 갑자기 난 지구 싫어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준 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에 있지만 관계가 없어도 된다고요. 연결됐지만 연결 안 돼도 된다고요. 이게 있기 때문에 고유성과 내 자신의 특수함을 만들 수 있다고요. 내 자아의식이 만들어진 건 그래서 그래요. 그럼 불연속도 계속 하다 보면 연속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불연속이 연속이에요. 연속이 없으면 불연속 되지 않아요. 차이를 만들어내려면 불연속을 계속 해야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죠. 네, 그것도 나중엔 요령이 돼버리는데. 자천 요령 아니겠어요? 아는 사람은 요령이고 모르면 법이에요. 말씀 이렇게 돼요. 몇 시야? 2시 좀 넘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진도에 나가야 되나? 뭘 설명해서 해야 되지? 선생님, 좀 전에 그 검증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 기억이 안 나지만, 의식을 어떤 육수로 표현했던 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거하고 연관되지 않습니까? 의식의 밝기로 그 사람의 어떤 공부한 정도를. 네, 그 서양의 어떤 사람이 그걸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원리에서 그렇게 하는지. 무슨 근육, 잔 근육인가, 무슨 근육인가, 그거 움직이는 걸 보고 이제 한다고 하는데, 애매해요. 정말 그게 이게 가능한지, 아니, 가능은 한데,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 마술에 그게 있어요. 상대방의 그 어떤 근육? 무슨 미세 근육인지 무슨 근육이 움직이는 거 보고 그 마술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구스타프가 아니고 그 누구지? 구르제프 아닌데? 이거 사람이 한 얘기니까 쓴 책에 나오는데 마술을 어떻게 하냐면 손을 우선 잡고 물어봐요. 이제 영어니까 만약에 나처럼 이렇게 이름이 박재범이면 상대방 이름 알아내는 거예요. 이제 비읍으로 시작하는 이게 던져요 말을. 김씨나 이씨나 박씨나 이 확률이 있잖아요. 이 중에 하다가 이제 이름이 김이냐 할 때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잔근육 움직이는 거 보는 거예요.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내가 박이네. 박이란 이것이 나오잖아. 그럼 나도 모르게 내 근육이 움직여요. 그럼 박씨인 거예요. 박씨라고 했을 때 내가 별로 반응 안 하자 그러면 배씨이거나. 이게 있다는 거야. 사람의 그 근육이나 뭐 어떤 부분을 움직이는 거나. 근데 연습을 해야 이걸 감지할 거 아니에요. 어떤 연습이 있어요. 마술사들이 옛날에 이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상대방 이름 맞추고, 나이 맞추고 다 맞출 수 있어요. 내가 비슷한 거 던졌을 때 얘가 반응 하나만 보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의식하는 게 그 사람 위에 뭐 붙여놓고 그 장근육 움직인 거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주잖아요. 만약에 부처가 뭐 정신력이 뭐 좋다고 나왔을 때 부처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처에 대한 이미지가 애초에 박혀 있다고요.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부처는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장근육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이거 뭐가 다를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책 읽어봤는데, 이런 식의 마술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 참 애매해. 거기까지밖에 연구 안 해봤어요. 저도 좀 그래가지고 인간의 근육 몇 개 움직여가지고 그 사람의 그의 정신적 수준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요. 이거 알아낼 수 없다고 하는 건 이제 무조건 알아낼 수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다 비슷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정도 간 것 같긴 한데,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대충의 그 범위가 자기도 다 사람이니까 이제 자기 공부인데, 얼마나 하는지 대충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크게 왜곡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저도 가르치는 입장이라서 안 된다고 하고 얘기해요. 이게 된다고 얘기하면 전에도 하나 얘기했는데, 사람이 어떤 것을 말해 줬을 때 사람에 따라서 뻥튀기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억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맞다고 얘기하면 갑자기 그 환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고 하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불특정 다수한테는 알 수 없다고 단정히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람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이제 이걸 잘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잘 맞춘 사람도 있어요. 자기 공부가 어디 한다고 많은 사람도 맞는 경우도 많아요. 이 경우는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 삼음절맥이고 무슨 절맥이라고 얘기하는데 난 그런 건 모르겠고 내가 생각하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별거 상당히 엄청나게 이게 그 어려운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난 기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느껴지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다 가능한 거고 원래 사람의 능력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모를 경우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안 된다고 하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 어느 정도의 성격인 거고 어떻게 해가는지 보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는 해도 되거나 이제 그 대충 맞는 사람이라는 거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공부라는 게 원론이 있고 1대1이 있어요. 구신전수가 있다고 하고 또 뭐 글 이거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래요. 다 모든 사람에 똑같이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정체가 된다고요. 수련이 계속 했는데 어느 수준에서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오르락내리락 이러고 있다고. 이러면 이제 마음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공부가 잘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그때 이제 상처받는 거고 마음이 애국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안 갔는데 갔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새로워야 되는 건 또 그래서 그래요. 어제까지 내가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서 오늘도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건 모든 수련이나 모든 공부하는 곳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데 깨어 있기가 죽기보다 힘들어요. 차라리 죽는 게 더 쉬워요. 깨어 있는 게 엄청 힘들어요. 난 항상 무언가에 빠져 있어요. 난 항상 어떤 선입견과 어떤 고정관념에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저도 있어요. 이건 없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있고 어떻게 있고 그리고 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저도 점검해야 돼요. 저 자신을. 그렇지 않으면 저도 수준 떨어져요. 떨어져 보기도 했는데 저도 엄한 짓을 해요. 저도 그래서 항상 정신 좀 놓으면 안 돼요. 시계를 안 가져가지고 시계를 모르겠어요. 2시 11분입니다. 그럼 진도 나가면 되겠네요. 신도를 119페이지 태워 마음을 하겠습니다. 딴 데 있었던가요? 어디 있었을까? 대충 맞죠? 이 태워 마음 글을 건너뛰려다가 그냥 내용이 이걸 읽고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태워 마음, 이건 방편이고 설정입니다. 마음가짐이고 목표이고요. 자천하거나 호흡할 때 마음을 집중하는 것으로 태어를 씁니다. 의식은 단전에 두지만 마음은 태어에 둡니다. 태어는 다른 말로 참마음, 한마음, 우지의식, 초의식, 신천, 우주마음, 하늘마음, 열애, 멸진장, 무국, 혼연일기 등으로 뭐든 됩니다. 어느 것이든 개념이 비슷하면 별 상관없습니다. 세상 만물을 넘어 근원적 존재를 설정하여 마음에 두는 것이지요. 개개의 인간, 사물에 보편적으로 관계하며 차별 없는 근본 존재입니다. 시공적으로 무한하고 불변하며 처음부터 있었고 모든 사물을 이루고 담고 있으며 만물의 통일성을 이루는 그 무엇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체에 대한 여러 형용하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의식 밑에 또 그 밑에 있으면서 생물, 무생물 모두에 관계하는 세상을 같은 것으로 보는 근거로서 그 근본 의식, 근본 존재입니다. 무엇으로 말하고 표현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부여잡고 생활하며 그것이 되고 그것이 나이고 함께이고 하나라고 마음 가집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가 호흡합니다. 내가 먹고 자고 웃고 말하고 걷고 뛰는 것이 아니라 태어가 먹고 자고 웃고 말하고 걷고 뛰는 것입니다. 태어와 함께 살고 태어가 삽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천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태어라고 해도 되고 신성이나 우주의식이나 기타 등등 다른 것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위의 근본 존재들의 설명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가설이고 자천하기 위해 설립한 이론이지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세상의 평등성이나 통일성이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원이나 근본이나 비롯하는 것이든가 태초의 시작이라든가 하면서 시간적 처음이나 공간적 처음이라는 의미나 만물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또는 무한하다는 의미로도 씁니다. 이런 건 종교에서 더 좋아합니다. 평등성을 위주로 신법을 쓴다면 일종의 공을 말하거나 무아를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 나를 비우고 외부와 객관과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지 알아야 하며 반대로 차별이나 다름이나 특수함을 신법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의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들어오면 내삼매, 나가면 외삼매라고도 했고요. 내삼매는 차별성이나 내가 특수한 고유성임을 느끼는 것이며 외삼매는 통일성이나 보편성을 느끼는 것일 겁니다.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가적인 것을 좋아해서 취향상 태어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저러한 태어로 한 것이지 별로 취향이 아닌데 억지로 태어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따라해봐야 명상한 겁니다. 자기의 길이어야죠. 이게 막말로 이게 신법이라고 하면서 쓰는 것인데, 이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 단전이 몇 개 같아요? 우리가 단전이 몇 개나 있을까요? 단전은 기본적으로 3개, 그리고 7개라고 하던가? 그렇게 하죠? 단전도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단전의 개수가 다른데,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3개를 그리게 하는데 꼭 3개는 아니에요. 이것도 이게 분류돼요. 이렇게. 2개씩 나눠지기도 하고, 더 나눌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김지아는 여기 항문 부분, 회음, 이 회음도 단전이라고, 단전일 것 같다고 하면서 그렇게 설명한 책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7개 하는 건 인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이게 하고 손에 2개, 그리고 발에 2개, 이렇게 해서 7개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 둘, 이게 3개 중에 우선 3개라고 하면 이 3개 중에 3개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를 붙이면 여기다 붙여요. 이거요. 환명. 왜냐면 들고 나는 건 다 여기 거쳐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요. 머리 위에서 청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걸 거쳐서 들어와요. 이걸 거치지 않는 거 오늘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내 운명을 작업해요. 내 운명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가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이 하단전에 이거와 차이는 이렇게만 있으면 자폐증이에요. 이게 내 신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외부와 교류할 수 있어요. 외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승하고 있는 욕구도 이것 때문에 나와요. 이 밖에 있어서 그래요. 이 세계는 내 신체 안에 있는 거나 내 신체인데 하나가 밖에 있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인생이에요. 외부와 교류하는 건 저것 때문에 그래요. 저기 없으면 외부와 교류할 수 없어요. 저 환명? 네. 환명도 단전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전의 의미를 어떻게 하냐 다 다르게 하는데 단전을 정의요. 단전 정의해요. 단전도 정의해야 돼요. 뭘 단전이라고 할 거냐에 따라서 개수가 다르고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위치도 다르고. 그러니까 하단전이라고 해서 단전이 어게 배꼽이라고 하면 기해, 성문, 관원 이렇게 이 3개 중에 하나 문파마다 다르게 하는데 이걸 단전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방, 천통회에서는 그 바나리 쪽에서는 이런 단전을 안 쓰잖아요. 걔네들은 이궁이라 감궁 여기가 감궁이고 여기가 기본적으로 단전인 거고 이건 피부인 거고 안으로 얘기하면 이 설명이 이렇게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설명이 복잡한지 모르겠네. 좀 다르게 해요. 이것도 우리나라 자방이기 때문에 또 알 건 알아야 돼서 남의 나라 거면 내가 설명 안 하겠는데 이게
배꼽이라 하면 이제 원래는 정확하게 이 위치가 기본적으로 구궁이잖아. 이들은 이들이 아니라 원래 이건 맞긴 해요. 그들 이 이론이 틀린 게 아니라서 또 그래요. 사람에게 배만 이 구궁, 원래는 구궁이 아니라, 설명할게. 이제, 단전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건 그나마 줄인 건데, 단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구궁이라는 게 이게 되는데 9개. 그러니까 이게 구궁도 단순화시킨 거예요, 이거를. 이거 더 복잡해요. 이거 더 복잡한데, 단순화시킨 게 9개인 건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다른 걸로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구궁을 왜 다른 걸로 하려면은 다른 이론체계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 이론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내 뱃속을 들여다보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이게 여기가 이궁이니까 여기가 감궁인 거고, 여기가 중궁인 거고, 이궁이 배꼽에서 대기가 1인치라고, 한치라고 하나? 한치. 검지 한 마디. 배꼽에서 한 마디 정도 위를 이궁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궁이 넓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윗배 전체가 이게 다 이궁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수련을 해요. 여기를 집중이라고 하면 이제 또 애매한 문제가 되는데, 단전업 하면 단전에다 깃 끌어 모은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여기를 신경을 쓴다고 하거나, 여기를 집중을 하는데, 어쨌든 길을 모는 집중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해요.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궁이 들고 나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이 궁이 그리고 다른 것을 다 제어하거나 관계된 거라서 중요해서 우선 여기를 단련시킨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단련이에요. 원래 이 궁에서 감궁, 요 기료, 이걸 전성지도라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건 굳이 거기가 아니라 모든 수련 단체에서 이 부분을 중요시해요. 숨이 들어가는 이 길을 열어야 돼요. 원래 열려 있긴 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좀 이렇게 좋게 열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길을 낳게 하면 굉장히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수련이, 이것도 질이 달라요. 한번 낳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질이 달라져요.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뭐 은으로 만들었냐, 황금 만들었냐, 그런 식으로 이 통로 자체의 질도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궁부터 먼저 하고, 이궁의 길을 모으는 건 이쪽에서 모으거나, 이 감궁이거나, 이 단전이라고 따로 있어요. 또 그렇게 하는 거고, 이 궁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결국은 이거 구궁 여기에 있는 설명을 이용해서 설명해요. 이건 산이니까 뼈들을 만들고, 여기는 목이니까 간과 관계되고, 여기는 불이니까 신장과 관계되고, 여기는 위와 관계되고, 여기가 건궁이니까 인간궁이고, 여기 인간 전생은 여기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설명해요. 이런 건 다 구궁 얘기예요. 이게 뭘 설명하다가 이렇게까지 왔을까 또. 단전 정의 말씀하셨죠? 네, 단전은 다르게 볼륨 이렇게 본다고요. 단전 하나를요? 아니면 몸 전체? 단전 개념자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단전이라는 건 근래에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어느 한 길을 끌어 모아야 될 어떤 장소가 필요한 식으로 할 창고가 아니라고요. 배 시스템이에요. 하단전 전체 시스템. 이게 단전이잖아. 단전이 이만하잖아요. 이게 가슴, 머리니까 이만하다고요. 이 전체 시스템을 얘기하자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단순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요. 이 배 전체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단전 한 부분을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안 한다고요, 그렇게. 저도 이거 안 하잖아요. 저는 그냥 이게 회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궁이 회전하는 거예요. 이거 입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운행. 가운행이에요. 이 두 개가 운행을 한다고요. 그럼 이감궁이
이궁하고 감궁이 회전하면 그 회전이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거고, 또 이들은 또 회전을 다르게 하죠. 이걸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것도 재밌어요. 이것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좌방인기를 하는데 이게 신체적인 힘에 더 도움이 돼요. 이게 인동맥보다. 선생님, 네. 그거 이제 책에 보니까 이제 반소운행이라고 이렇게 어떤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인도 이외의 그 운행은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 이제 반소운행 같은 경우 그러면 그거에 또 포함되는 이야기인데 의도적으로 계속 운행을 시켜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거 반성운행 아니에요.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반성운행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이렇게. 근데 이거는 팔자로 이게 앞뒤로, 아, 앞뒤로. 이건 앞뒤로예요. 그 인동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얘네들이 이렇게 돌린다고요. 어떻게 돌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위치를 알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론이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이걸 수련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단 말이죠. 정확한 위치도 그렇고, 오래 걸려요. 우도방에서는 그냥 이렇게 돌리죠. 우도방에서는 그냥 이렇게 오행정리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려버려요. 거꾸로 이렇게 돌려버려요. 이걸 다 이렇게 안 해버리고. 근데 이것도 이 자방 그쪽에서는 이게 별로 별로 안 좋게 말하는데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같은 거예요. 이거의 확장이에요. 이거 4개씩 서로 짝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돌아가면 이게 만들어져요. 남자 안에서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배 안에서요. 이 배선체 안에서. 처음에는 이만큼 이게다가 그 다음에 이것도 확장하고 6개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려워지. 안 해. 설명 안 해. 그치? 남의 거 생각해야 되니까 이것도. 그래도 설명해야 되나? 어느 부분 설명해야 될까? 아무튼 그 수련을 단전부터 먼저 하지 않고 여기 배 2궁부터 하고 2궁에서 좀 해야 이 감궁으로 내려오는 감궁 수련을 하고 이렇게 이걸 먼저 하긴 해요. 그 다음에 그 행궁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몸동작을 하는 거고. 해보시면 재밌어요, 이것도. 2궁 이렇게 집중하고 가만히 있으면 단전호흡 할 때는 그냥 단전만 느껴지거나 그거 끝인데 이 2궁을 집중하고 있으면 이 배 안에 있는 여러 시스템 저런 것들이 느껴져요. 아무튼 그리고 아까 그 질문하는 것 중에 그거는 왜 임동맥 이후에는 그 기운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게 그렇게 해서 수련의 진도가 안 나가요. 중요한 건 이제 그 깨우침이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하냐에 따라서 이 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운행하면 계속 어떠한 동작을 반복해서 훈련이 되고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운동처럼 계속 내가 아령을 들면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계속 기도 계속 반복해 돌리면 내가 성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이 반서운행도 아까 말한 대로 파도선 이후에 다시 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수축하는 건데, 수축한 다음에 이것도 중국 수련법에 이 3단전, 이거 얘기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데, 삼성단법이라고요. 3단법. 아무튼 그렇게. 근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일부러 돌리도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운행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유가 파져서 나아가서, 다시 들어와서 생기는 운행이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돌린다고 해서 그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사리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사리 공부해서 이치 파악이 돼야, 그리고 형이상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개념 파악이 돼야 저게 더 쉬워요. 선생님, 그 개념 파악이 되고 만약에 이치를 한다 해도 몸으로서 저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아서요.
자기가 막으면 안 돌아가요. 근데 막는다는 게 내가 안 막았는데 하는데 그게 공부의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정체의 문제가 왜 정체가 되냐고. 그러니까 난 할 거 다 했는데 왜 안 나가냐는 거 똑같거든요. 그게 좀 어려워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치 파악. 그거 설명해야 돼. 맞아요. 그 이치에 대한 거하고 지금 설명하는 거 들으면